마이크. 아, 네. 마이크 2개 있어요. 그렇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앵코 고등부 원장 신유철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 수학, 국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과학은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지금 수업 중이시라서 중간에 나오기가 좀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영상을 찍어서 저희 블로그랑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고요. 참여해 주신 그 학부모님들께도 아마 문자로 링크가 갈 겁니다. 매년 저는 앵코 기원 지 한 6년 됐어요. 근데 매년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영문고가 너무 많이 신청이 돼가지고 올해는 또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특이하게도 학생이랑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오신 경우도 많아서 나름은 좀 신선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면은 먼저 사실은 이거는 저희 대표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대표원장님은 조금 있다가 수학 설명할 때 오실 거고요. 일단은 먼저 제가 제 입으로 저희 좀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원장님께서 이제 작년에 고수열전에 나오셨어요. SBS에. 그래서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여기가 기름관입니다. 기름관 5층에도 대형 TV로 이제 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신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자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라기보다는 저희 대표원장님께서 교육산업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상패도 5층에 있기 때문에 혹여 이제 문의하시거나 뭐 등록하러 가실 때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입시 결과인데요. 이거 작년이랑 이건 올해입니다. 근데 이게 좀 봐주셔야 될 게 이게 오타예요. 이게 원래는 인솔인데 오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직은 지금 추가 합격자나 정시 합격자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 조사된 것만 올해 걸로 정리를 해놨고요. 아마 추후 더 조사가 되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작년과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 2학기입니다. 작년 2학기고요. 뭐 당연히 1학기까지 하면 더 훨씬 더 늘겠지만 당장은 일단은 2학기를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각 과목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그 Q&A 시간에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댁에 가셨는데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다이렉트로 담당 선생님께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기 영어 맡고 계시는 일단 유진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앵콕학원에서 용문고 1학년을 담당하는 영어과 박지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용문고 신입생들 대상으로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 설명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부터 먼저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는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2년 개정 교육과정, 이번에 교육과정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용문고 시험 경향 및 유형 브리핑을 세 번째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커리큘럼과 저만의 학습 시스템 소개를 드리고 끝맺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앵콕 학원에서 고등부 강사로 있지만 이전에는 미래탐구 마포에서 고등 강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미래탐구 마포 성심여고 전문 강사로 있었거든요. 이때 성심여고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학교고 영어 중점학교입니다. 영어 중점학교다 보니 범위가 62지문입니다.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62지문이 가지는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였어요? 교과서 2지문이었죠. 교과서 2단원. 거기에 문법 포인트 몇 개, 학교 유물 몇 개. 그러면 일단 어림 잡아서 교과서 2단원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는 여기서 플러스를 해야 돼요. 모의고사 지문. 성심여고 62지문이라고 했죠. 모의고사 60지문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막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로 넘어온 아이들은 되게 막막해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왜요? 갑자기 늘어난 영어 시험 범위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에 대한 역량을 계속 그 그릇에 키워줘야 돼요. 나의 그릇이 이만큼이었으면 계속 이만큼 더 넓혀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엉덩이 힘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성심여고 전문 강사로서 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수강생들 평균 2.5배 점수가 향상이 되었는데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저희 타학원 기준입니다. 타학원에서 저한테 바로 넘어왔을 때 그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 성심여고는 30점이 만점이거든요. 근데 다들 한 자릿수래요. 안 그래도 범위도 많아서 감당을 못 하겠는데 시험도 안 외우면 못 치는 거, 서술형 못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왔을 때 보통 첫 시작 점수가 한 5점, 6점이라고 한다면 30점 만점 기준으로 나중에는 적어도 좋게 20점은 넘겼더라. 한 21점, 뭐 적게는 19점 이렇게까지 점수가 향상이 되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함께 잘 달려서 그만큼 점수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마포권 고등학교 1등급 및 만점자를 배출하기도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마포권 고등학교를 했을 때 환일고를 볼 수 있겠죠. 환일고는 제가 그 학교를 담당하기로 했는데 한 학년, 1학년 전교생이 100명 내외예요. 100명 내외라고 한다면 당연히 1등급도 그만큼 적겠죠. 1등급 맞는 아이들도 100명이면 한 4%라고 했을 때 1등급이 한 4등까지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첫 영어 내신 시험부터 시작해서 저랑 함께 달리고 난 후로 바로 1등급이 나왔고요. 첫 시험부터 98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등급이지만 전교 2등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리고 만점자까지도 100점까지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래탐구 마포에서 강사평가도 좋았고요. 고등학생 수업 만족도도 우수한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목동 M어학원 수강생 만족도 1위 그리고 최다 수강생을 보유했었는데요. 이때 M어학원은 초등, 중등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고등 강사로서 지금 있죠. 제가 비록 지금은 고등부 강사지만 저는 초중고를 다 해본 올라운더기도 하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그만큼 쉽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초등학생 5, 6학년짜리 애들 12살짜리, 13살짜리 앉혀놓고 관계대명사가 뭐야, 투부정사가 뭐야
가르쳐주고 있으면요. 그런 것들을 중고등 영문법이거든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주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 아이들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초등을 해보고 그 아이들한테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만큼 저의 수업에 대해서 이해가 하기 쉬웠고 영어도 흥미를 저랑 만나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때 제가 목동 M어학원에 있었을 때 아이들하고 어머님들한테 항상 많이 듣던 평이 이때까지 선생님들을 봐왔지만 정말 문법이라든지 이외의 영어 단어 등 이런 설명이 이렇게까지 쉽게 해주시는 분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랑 함께 있으면 보통 1, 2년은 기본으로 다니고요. 네, 그래서 좀 장기 수강생들이 많더라. 그리고 고1에서 3까지 내신과 수능 모두 잡는 1등급 영어 로드맵은 이따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년 개정교육과정과 내신 5등급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건 등급별로 인원이 변동됐다라는 의미로 따라서 대입에 필요한 등급 기준이 또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 용문고 기준으로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1등급이 원래는 4%였다가 10%로 늘어났습니다. 28명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 67명까지고요. 3등급은 90명까지예요. 자, 여기서 대입에 필요한 등급 기준이 변동되었다라고 했죠. 원래는 9등급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1등급 비율도 좁으니 한 3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등급 좀 어려워요. 왜요? 1, 2등급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1, 2등급을 받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1, 2등급 선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졌고 원래는 암기 위주 평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위주의 영역 평가에서 이제는 이해와 표현의 중심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로 좀 초점을 옮겼더라. 이에 따라서 암기 위주 평가인 객관식 중심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해와 표현 위주의 서술형으로 내어라. 그러면 이해와 표현이 어떻게 서술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제가 마포에서 미르탕구에서 맡았던 성심여고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행평가까지도 아이를 다 케어를 하거든요. 그때 성심여고가 영어 중점 학교다 보니까 수행평가 또한 정말 쉽지가 않아요. 타 학교들은 뭐 수행평가라고 했을 때 나의 꿈이라든지 등등을 한 5줄, 6줄로 쭉 적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외워서 선생님 앞에서 말을 해요. 구두 테스트로. 그러고 수행평가 보통 한 만점 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심여고는 소설책 한 권을 읽게 시킵니다. 원서를 하나 읽고 나서 그때 소설의 결말을 바꿔서 쓰래요. 그거를 에세이로 제출하라가 성심여고의 수행평가였습니다. 1학년 수행평가요. 그것도 1학년 1학기요. 그래서 그처럼 에세이와 같은 서술형, 그러니까 즉 에세이라든지 혹은 내신 시험에서도 이 쓰는 영역에 대한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량평가, 즉 성적만 보겠다라는 정량에서 정성, 성적 이외에도 너 세부 특기상, 세특은 어때? 혹은 뭐 등 그런 거 있죠. 그런 정성평가로 좀 역시나 좀 그 중요도가 증가가 되었더라. 그래서 면접까지 잘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생부 관리까지 진로를 미리 정해서 과목도 미리 선점 딱 찍어놓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특도 꼼꼼하게 잘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로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세특 관리 잘하고 내가 잘 실수한 과목 더 열심히 하고 1, 2등급 선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문고 영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용문고는요.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아요. 교과서 2단원 플러스 고1 모의고사 20지문. 20지문이면 보통이거든요. 이렇게 많지도 않고 엄청 적지도 않고 그래서 이 범위를 바탕으로 객관식 21문제 그리고 서답형 4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답형 비중이 좀 높아요.
보통 한 6문제면 30점 정도 되는데 4문제도 30점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은 한 문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좀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좀 객관식 70점 그리고 서답형 30점 좀 잘 챙겨야겠죠. 그래서 용문고 영어 내신 시험에서 유리한 점은 첫 번째로는 범위가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네, 범위가 적고 그리고 변형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리고 수능형 유형으로 문제 유형에 정해져 있는데 다만 듣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선지 독해가 어려워요. 이때 영어 선지 독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지문을 엄청 열심히 대비하죠. 지문 암기를 다 열심히 하고 해도 한 번씩 틀려서 와요. 그럼 이거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선지에서 해석이 안 돼요. 이래요. 지문을 알겠는데 내용도 다 알겠는데 선지에서 해석이 안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좀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거는 일치 불일치 유형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문 범위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외에 단어 역량까지 계속해서 키워야겠죠. 언제요? 내신 때도요. 그리고 30%의 고난도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술형도 마찬가지고요. 어법, 어휘가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색한 어법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고르세요 라든지요. 사실 그 개수가 정확히 이게 몇 개인지 몇 개 틀렸는지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어법상 어색한 거 하나 골라라고 하는 것보다 개수 묻는 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휘도 그 중요성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서술형까지도.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박지은이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보면 일단 2025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정규 수업은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잡는 1등의 영어 로드맵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 초록 색깔을 보시면 내신 대비거든요. 이때 내신 대비만 합니다만 이외에 노란 색깔 정규 수업 때에 제가 어떤 걸 하냐면요. 매주 300개 단어를 외우게 시켜요. 그리고 독해, 수능 독해, 모의고사 독해, 그리고 스킬들 알려주고 있고요. 즉 그거는 글 읽는 방식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서술형 대비도 요때 하는데요. 근데 이때 하던 서술형 수업을 내신 대비, 정규 때 이때 내신 대비 할 때에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요? 용문고 서술형 쉽지가 않아요. 영작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앞으로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지문에 있는 그 문장들만 암기해서는 서술형 대비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도 처음 보는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바로 어순배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문장 구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임기응변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정규 수업 때 하던 서술형 수업을 내신 대비 때 좀 겸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의 강의 포인트, 네, 박지은티의 강의 포인트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빠른 진도, 저는 진도 빠르게 칩니다. 한 3주에서 길면은 한 달이고요. 빠르면은 3주 안으로 끝냅니다. 대신에 대충 하진 않죠. 왜요? 문장을 하나하나 또 뜯어서 봅니다. 뜯어보지만 진도는 최대한 핵심만 빠르게 치고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지문들을 계속 보고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개별 클리닉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는 4시간 수업이 있으면 2시간은 클리닉 시간, 2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 시간, 클리닉 시간 때 1대1로 다 맞춰서 봅니다. 왜냐면 저는 1대1 개별 클리닉을 계속해서 좀 지키고 있는데 아이들마다 약점과 강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유형에서 힘들어하는지 각자 힘들어하는 유형들을 위주로 좀 집중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추가 엑스트라 문제까지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용문고 동형 모의고사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시험 직전에 한 2회 정도 용문고 유형과 똑같은, 그리고 시험지도 제가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서 제가 직접 자체 제작한 문제를 가지고 파이널 테스트를 치게 시킵니다. 학교 실전 시험처럼. 자, 그래서 보면 1등급을 향한 가장 완벽한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죠. 스텝 1은 어휘입니다. 어휘 한 2,000개 정도. 그래서 3,000개 그 사이에서 파생어,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까지 전부 다 학습을 시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변형에도 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지까지도 잘 해석할 수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을 위한 겁니다. 문법과 문장을 한 번에 우리가 체크를 함으로써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문법 설명을 아주 쉽게 하듯이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도 문법을 쉽게 정리해서 문법과 문장을 구조 익히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문법이 이렇게 있으면은 grammar tree를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이 밑줄이, 예를 들어서 뭐 has 같은 거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 문법은 이런 문법이겠다 하고 머릿속에서 내 머리의 문법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이건 이런 문법이었고 이런 게 포인트였지 보고 바로 유기적으로 마인드맵처럼 떠올릴 수 있게끔. 얘도 똑같습니다. 전체 지문을 키포인트만 쏙쏙 정리를 해서 범위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 압축 정리를 제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 지문을 마인드 매핑 시키고 있는데요. 이 지문을 보면 이러한 포인트였지, 이러한 주제 제목이었고, 이러한 소재였고, 이게 키워드였지 떠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계속해서 누적 복습, 반복 학습,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망설임 없이 아이들 입 밖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형 모의고사로 파이널을 마무리 짓고요. 저희 자체 교재입니다.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우선 주차별 숙제가 있어요. 매주 전지문 전 유형 변형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정규 교재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업용 교재, 변형 문제, 그리고 압축 정리 포인트 된 교재도 있고요. 파이널 교재까지. 그리고 어휘도 있는데요. 전지문에 들어간 모든 어휘를 핸디하게 포켓포카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줘요. 그러면 그 단어들 가지고 계속 외우는데, 그때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포켓포카를 한번 만들어 주니까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지하철에서든 학교 쉬는 시간에서든 어디든 쉽게 꺼내서 학원 오기 전까지 계속 보면서 단어를 외울 수 있더라. 그래서 아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시험 관리는요, 매주 어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본문 지문 암기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용문고의 경우에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 해석 주지 않아요. 한글 해석 주지 않고 영어만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은 다음에 전체를 암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은요, 단어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요, 80% 미만은 재시험을 쳐요. 근데 이때 재시험 대상자들은 학원에 한 번 더 와서 테스트 한 번 더 치고 바로 저한테 그 테스트들을 제출한 다음에 귀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 2회 수업인데 한 번 더 학원에 오지 않으려면 재시험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우 열심히 한번 왔을 때 열심히 준비해서 와야겠죠, 학원에. 그리고 주차별 진도에 맞추어서 용문고 맞춤 유형 모의고사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이렇게 좀 빡빡하게 하는 만큼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좀 푸시를 하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영어는 성취도가 되게 없는 과목이거든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면 이만큼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배웠던 게 나왔구나, 그게 바로 이어지는데, 영어는 내가 이걸 공부했고 이 단어를 외웠는데 내가 이 문법을 했는데 분명히 배웠는데 시험에 그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웠던 만큼 직결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취도가 되게 떨어집니다. 영어는 장기전으로 봐야 돼요. 마라톤처럼.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푸시하지 마시고 집에 가정에서는 제가 학원에서 푸시하는 만큼 가정에서는 좀 오구오구 우쭈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재시험 걸렸구나. 70점이라서 재시험이네. 다음에 또 가면 80점 넘겠지 하면서 좀 다독여 주시고요. 그리고 테스트하고 클리닉 관리가 있는데 매 수업하고 나서 출결 숙제 테스트 점수를 모두 전달을 드려요. 그래서 학생하고 학부모님 모두 전달을 하고 이때 숙제라든지 이런 것 등은 아이들한테 숙제 알림장으로 전달을 합니다. 단체 톡방으로 얘기 주고 있습니다. 이때 숙제 나가는 모든 자료들은 제가 PDF로 아이들한테 또 단톡방으로 또 전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아이패드, 탭으로 많이들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한 번 끝날 때마다 개인별로 학부모님 성적 상담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리닉 관리는 수업 시간 그때 2시간에는 수업 시간 2시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클리닉 확인학습이죠. 복습자료 학습 및 본문 암기 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수행이 안 돼 있다, 미완료다, 단어 복습 테스트가 80% 미만이다, 그러면 미통과자 대상에 걸려서 한 번 더 와서 테스트 치고 바로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매주 모든 강의가 복습 가능하고요. 제가 이 모든 강의들은 녹화를 해서 밴드 어플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로 결석 보강까지도 제가 케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복습 학습까지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용문고 영어 개강일입니다. 날짜는 3월 6일 목요일 그리고 3월 1일 토요일, 3월 초로 보시면 되고요. 시간은 목요일, 토요일 2시, 6시. 네, 목요일 6시, 10시겠죠? 각각 4시간, 4시간씩입니다. 그래서 2시간은 수업, 2시간은 클리닉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영어가 끝났고 이제 수학 차례인데요. 일단 우선 말씀드리자면 수학은 저 혼자 이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용문고를 전담하시는 우재필 수학과 팀장님께서도 저희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맡은 반은 정확히 말하면 용문고 반이 아니고 모든 학교 통합 최상위권 심화반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심화반이고 이제 우재필 팀장님은 용문고만 전담하시는 반을 진행하시고 저희가 레벨별로 조금 학생들에 맞춰서 조금 좀 더 구체화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선 제 커리큘럼을 설명하고 용문고 수학 수업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우재필 팀장님께서 직접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홍보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통합심화반을 올해만 맡은 건 아니고요. 그동안 꾸준히 2, 3, 4, 5년 지금 이 동네에 개원하고 나서 제가 이제 심화반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통합심화반을 하고 있고 이제 졸업생 보통 저랑 이제 통합심화반 듣는 친구들은 고1, 2, 3 웬만하면 수능 끝까지 보통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제 수업에 대한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심화반인데 그래서 심화반인데 뭐 대학은 잘 보내냐 성적은 잘 보내냐 이런 거 물어보신다면 일단 3년 전 고등학교 1학년 심화반 기준으로 개성신을 영혼 선덕 외대부고 수학 전교 1등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1년에 시험이 어쨌든 4번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전교 1등을 했으면 전교 1등으로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서 개성고 수학 전교 1등한 친구는 이 친구들이 이번에 대학을 합격했죠. 개성고 합격생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요. 영훈고 전교 1등이었던 친구는 연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선덕고 외대부고 수학 전교 1등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전부 서울대 현역으로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1학년 때 성과만 제가 적었거든요. 2학년 올라가서는 실은 성과가 더 좋습니다. 그 당시 1학년일 때의 성과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 고3
학생들은 개성, 신일, 창문, 영훈, 성신, 고대, 솔샘, 해와 전부 다 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전교 1등이었는데 2학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시험 4번 중에 하나라도 전교 1등이라고 하면 제가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2학년 가서는 1년 내내 거의 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개성고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이 다 달라요. 근데 그 1등이 전부 제가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고, 신일고, 영훈고 3개 학교는 뭐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전교 5등 안에는 거의 4명씩 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개성고, 신일고, 영훈고는 전교생의 1등급의 거의, 영훈고는 절반, 개성고, 신일고는 거의 3분의 2는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용문이 없죠. 용문이 매년 이상하게 심화반 애들이 자주 안 오던데 실은 왔다가 조금 부족해서 떨어져 나간 친구들도 약간 있습니다. 그만큼 레벨이 좀 높은 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없지만 이때 당시에 이 전년도에 용문고 의대 1명 보내긴 했거든요. 정시로 가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예비고이죠. 24년 수학 전교 1등. 작년 기준 1학년은 용문 전교 1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현재 이렇게 전교 1등을 다 뽑았고요. 전교 1등뿐만이 아니고 3개월 전 마지막 기말고사였습니다. 그때 고1 중에 57명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24명, 고2 83명 중에 47명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1에 비해서 고2가 1등급 수가 많죠. 비율이. 제 수업을 들으면 따라올 수만 있다면 수학 실력은 반드시 늡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지금 예비 고3 신일고는 고1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1명 있었는데 지금 9명입니다. 신일고 같은 경우는 9명이고 다른 학교들도 2학년 와서 폭발적으로 등급이 다 올랐고요. 이번에 개정되면은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여기 남은 친구들 2-3명 빼고 전부 2등급입니다. 남은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개정 오면 이거 다 1등급이에요. 2-3명 빼고. 그래서 반 자체가 모든 학생이 다 1등급, 개정 후 1등급 받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반의 목적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 성적 한 번 잘 받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반드시 수학 실력을 키우고 너가 단순히 내신이 아니고 내신은 저절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수능 수학까지 문제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는 수능 수학 100점입니다.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능 수학 100점이 정말 없어요. 3년 전, 2년 전 미적분 수능 수학 만점자가 이 근처 성북, 강북 고등학교 전부 합쳐서 현역 중에 1명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받기 힘든 건데 목표는 그 친구들 전부 100점 만드는 게 목표인데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역들 치고는. 그래서 그렇게 빡시게 시키려면 말 그대로 수업이 엄청 빡빡해요. 빡빡하다는 게 뭐냐면 일단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운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학원에서 진행하지 않는 모의고사 기출 21번, 29번, 30번은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스피드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기출 30번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을 보면 해설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돼요. 보통. 근데 전부 5분 컷을 합니다. 대부분. 이게 5분 컷이 되는 이유는 끝까지 계산까지 마무리 안 지어줍니다.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냈고 이 문제는 이런 의도로 냈으며 요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남은 미지수가 3개지? 그런데 남은 식이 3개야. 연립 가능하지? 계산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5분 컷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실은 일주일에 수업 2번으로 절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숙제도 많습니다. 숙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그거를 성실하게 쫓아오는 친구들만 대부분 성적은 제가 성적 상승은 100% 보장드립니다. 그렇게 쫓아온 친구 중에 성적이 안 오른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1등급 가고 나서는 약간 그날 당일 컨디션 때문에 뭐 1등급이긴 한데 전교 1등이냐 5등이냐 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등급은 계속 올랐습니다. 현재 예비 고3 애들 개성고 신일고 애들 합쳐서 3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1학년 이렇게 첫 중간고사 5등급 받았고 근데 2학년 올라가서 지금까지 1등급 안 놓치고 있습니다. 쫓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다 보니 쫓아온다는 거 안에는 자기 주도 학습을 조금 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남학생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성적이 진짜 많이 오릅니다. 잘 쫓아보면.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수학이 재밌어야지. 그래서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의욕이 있는 애들이 따라오면 성적이 늘기 때문에 수학이 재밌으면 숙제 검사를 막 엄청 타이트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제 숙제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숙제가 150문제에서 200문제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300문제 나가요. 엄청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1학년은 좀 적죠. 1학년 적은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재미가 있고 본인 수학 좋아한다는 게 믿었는데 남학생들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 수업마다 지금 숙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숙제 검사하니까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는 월요일에 하루 쉬는데 매주 월요일에 불러서 숙제 안 했으면 다 시키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할 게 많다 보니까 테스트를 볼 시간이 자주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한 3주에 한 번 정도 보는 정도고요. 물론 시험이 가까워지면 테스트를 조금 더 많이 보긴 합니다. 3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이 테스트를 보고 또 역시나 통과 못하면 또 불러요. 불러서 테스트 통과 못한 단원 문제를 80문제 정도 주고 풀고 가기 지금 올해부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운동을 해도 PT를 끊잖아요. 어른들은 의지가 좋은데도 PT를 끊죠.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학생들한테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예전보다는 빡빡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아, 그래서 우리 애가 이거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를 많이 물어보세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테스트가 이 학원이 있긴 합니다. 테스트를 보고 저희가 상담은 드려요. 근데 이 상담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점수 말고 조금 더 학생들이 푼 풀이 과정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뭐 찍어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잘 풀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더하기 빼기 틀린 건 아닌지 이런 걸 조금 보고 상담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인 애가 제 수업 듣고 1등급 된 친구가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일단 제 수업 들어봐도 됩니다. 대신에 정말 기초가 부족하면 못 따라올 거예요. 어차피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레벨별 반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성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언제든지 학원 내부에서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상담해서 들었는데 올려야 되겠다 또는 내려야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피드백을 해서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레벨별로 최대 현재 4개 레벨이 있습니다. 최상위권 심화반, 용문고 학교별 반에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그거보다 낮은 통합반, 제일 낮은 학생 개별 수업. 정말 부족한 친구들은 저희가 개별 수업도 개설을 좀 했거든요. 최종 4개 정도까지 저희가 레벨이 있고 계정으로 따지면 약간 뻔하죠. 5등급제니까 5등급 학생은 솔직히 수학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니까 제외하고 말 그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구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수업을 와서 청강을 하고 진행하셔도 되는데 항상 피드백을 좀 잘해서 본인한테 맞는 레벨의 수업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표는 고등학교 수학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보다 실은 더 높은 게 수능 수학 100점이기 때문에 수능 수학 100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제 5등급제 바뀌잖아요. 그럼 예전에 2등급까지가 1등급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옛날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정전이 그렇습니다. 개정전에 9등급제 할 때 용문고 1등급이 10명까지라고 쳐볼게요. 10명이면 본인이 6, 7, 8, 9, 10등이면 실은 거기서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1등급이죠. 근데 본인이 6, 7, 8, 9, 10등 중에 한 명이면 실은 다음 시험 때 컨디션 한번 미스하면 바로 2등급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3년 내내 시험 10번을 1등급 받는 건 운입니다. 정말 운입니다. 운이고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운에 바라지 않으려면 무조건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개정전이면 딱 절반보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최소한 전교 5등이 들어야 1등급 컷이랑 한 문제 플러스 알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컨디션에 아예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전교 2, 3등 안에 들면 이제 1등급 컷이랑 2문제 차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당일 컨디션 아무리 안 좋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정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됩니다. 계정으로 따지면 계정전 1등급 4%를 본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1등급 한 거는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면 안 되고요. 학생들이 이러면 다음 시험에 마킹 하나 잘못하면 바로 2등급
무조건 목표는 기존 1등급 컷. 그러니까 이제는 한 전교 10등이 되겠죠. 전교 10등을 목표로 진행하셔야 돼요. 최소한 전교 10등 안에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실수를 해도 계속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 좋은 게 9등급제에서는 수학시험 10번 중에 한 번 삐끗해서 2등급 나와도 의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만약 의대로 최상위권 따지면 5등급제이기 때문에 한 번 삐끗해서 2등급 성적이 나와버리면 실은 가기 조금 힘들어지죠. 이제 1점량이 많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지 않냐. 내신적으로도 수학 실력을 높이는 걸 좀 기준을 좀 높게 학생들이랑 학부모님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학교가 같이 수업을 듣고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용문고 자료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용문고만 따로 자료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따로 정말 필요한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게 단점이고 또 인원수가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비 고3은 3월에 100명 정도 제가 수업을 할 것 같은데 2개 반입니다. 수요일에 65명이에요. 여기 중등간 3층이 55좌석이고 거기 55명 듣고 나머지 10명은 매주 돌아가면서 온라인 수업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직전 보강 때 빼고 얼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항상 전교 1등이기 때문에 안 불러요. 얼굴을 까먹었어요, 저도.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 2회 반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주 1회 반입니다. 커리큘럼을 제가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고 화요일만 수강을 해도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만 수강을 해도 되고 둘 다 수강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예 다른 교재로 나갈 거고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제 실은 용문고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모아서 자습을 좀 시키거든요. 물론 자율이긴 하지만 프론티어 반이죠. 프론티어 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수요일에 빼줘요. 대부분 수요일에 빼주는데 제가 지금 수요일에 수업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고3, 예비 고2 수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명, 40명이 지금 수요일에 다 깔려 있어요. 제가 이러면 올해 심화반을 못 갈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이랑 의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은 학교별 반 담당 선생님께서 수요일 반 또는 야자가 없을 때 올 수 있는 반을 좀 개설을 하고 조금 수업을 일회성으로 좀 해서 이 조금 자유도를 높이자. 자유도를 높인다는 거는 화요일 수업 들어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 수업 들어도 되고 둘 다 들어도 되지만 용문고 학교별 반이랑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주 3회 반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자유도를 높여서 학생의 맞춤으로 수업을 개설하자. 단순히 난이도뿐만이 아니고 횟수까지도 이번에 자유도를 좀 넣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화요일은 고효생이랑 블랙라벨처럼 내신형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거. 근데 쉬운 거는 잘 안 합니다. 고쟁이 중에서도 스텝 1, 2 완전히 다 하진 않고요. 조금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는 것만 할 거고요. 블랙라벨도 스텝 1 중에 필요하다는 것 빼고는 안 할 겁니다. 자이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스토리 1등급 문항은 다 할 거고요. 모의고사 21번, 29번, 30번 기출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 문제가 부족하다면 제가 자체 교재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평일에 금요일반도 현재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개설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현재 금요일에 고3 수능 대비 수업이 있어요. 근데 고3 수능 대비 수업은 4월과 6월에 휴강을 합니다. 왜냐면 내신 기간이라 가지고. 그때 수요가 있으면 분반을 해서 금요일 또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개설을 안 하면 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예비 고3이 3월에 100명 지금 예정인데 왜냐면 기숙학원 간 친구들 오면 100명인데 그 친구들이 원래 1학년 때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2년 지나서 100명 됐고요. 현재 예비 고2 애들이 3월에 기숙학원 간 친구들 오면 60명인데 그 친구들이 1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학년도 지금 화요일 수업 1회로 깔았지만 100%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분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만의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토요일 4시부터 8시 또는 일요일 1시부터 5시 중 택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완전 동일한 수업입니다. 인원이 늘 걸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토요일을 등록을 했는데 이번 주에 토요일 못 오면 일요일에 와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시스템의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서 학교 일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가족 일정에 편하게 조율할 수 있게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요일 또는 목요일이 4월에 개설되면 얘도 화요일에 못 오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 개설된 날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과목이랑 저희 학원에서 모든 과목을 들으면 시간표 조율하기는 되게 편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요 개강일이 3월 8일, 9일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학원 전체적으로 좀 일찍 당겨서 빡세게 시키자 의견이 있어서 3월 1일에 개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당겨지면 따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가 최상위권 심화반 말씀드렸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따라올 수만 있으면 반드시 수학 실력이 오릅니다. 근데 분명 단점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한테만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항상 소통을 하면서 학생에게 맞춤 수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다양하게 커리큘럼을 준비해뒀으니까요. 저희 우재필 팀장님 모시고 용문고 전문, 용문고만 수업하는 반 안내를 받아주시고 저희랑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용문고 담당 우재필 수학과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앵콕학원 지금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우재필 선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학원 강사를 한 지는 한 17년, 18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강사 일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금 4학년 때 교생실습 나간 그 학기 제외하고는 계속 학원 강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강사를 좀 경험했었고요. 저도 사실 여기 주변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홍대 부중 나오고 그 다음에 경동고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녔어서 아무래도 여기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2018년도에 사실 미래탐구 학원이죠. 저희 맞은편에 있는 그 학원에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좀 잘 되긴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힘듦이 있었어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장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21년도부터 여기 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돼서 보니까 벌써 만 4년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이제 작년부터 해서 수학과 팀장을 맡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지금 다니시고 계시거나 진단평가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담을 받으셨으면 아마 저랑 진단평가에 대해서 상담받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용문고반은 재작년부터죠. 그렇게 해서 재작년부터 학교별 반을 제가 신일고하고 그 다음에 용문고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신일 용문에다가 고대부고를 맡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일 용문 고대부고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고 같은 경우에 어떤 시험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었고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용문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습니다. 1학기 때는 24문항이었고요. 근데 이게 24문항이 진짜 많은 게 사실 지금 문항수가 많다라고 하는 신일고 같은 경우도 23문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전이죠. 22년도 아마 22년도부터 해서 전체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같은 경우에서 100% 객관식으로 내고 있다.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고1 같은 경우는 100% 객관식으로 냈고요. 고2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랑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 근데 좀 찍을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문제가 객관식이고 4문제가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나왔는데 일단 출제 기준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서술형은 없이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내든 아니면 100% 객관식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출제 기조가 있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따로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서술형 프린트를 따로 주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문항수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 어땠니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른 풀이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까 전에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지금 용문고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기출문항을 대기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보다는 2학년이 올라갔을 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항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의고사를 많이 선호하고 일반고들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들 중에서는 난이도가 있고 실제적으로 신일고가 그래도 여기 주변에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신일고나 용문고나 거의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게 조금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어머니들께서 좀 용문고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극상위권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어느 정도 원장님이랑 계속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1등급 컷 분석하고 이 정도의 등급 컷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항상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이제 2학기 기말이죠. 2학기 기말도 한 90 초반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97점이었어요. 그리고 만점자가 8명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면 자사고 이제 내신 받기 조금 어려우니까 사실 조금 과고나 아니면 영재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그냥 일반고를 쓰는데 일반고 쓰는 거에서 거의 좀 선호하는 학교가 그래도 시험이 좀 어려워야지 변별력이 있어야지 자기가 실수해도 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용문을 좀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극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등급 컷이 많이 높다. 그래서 일반고들 중에서도 특히 용문고가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서 용문고가 사실 2명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에서 시작했는데 작년에 지금 이제 하면서 사실 원장님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작년에 조금 시험 범위가 달랐습니다. 이게 범위를 아예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공통 이제 고등수학 상이랑 고등수학 하를 동시 진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 전까지 2차 방정식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집합을 보고 그 다음 기말고사 때는 이제 2차 함수부터 해서 도형의 방정식 전까지 보고 그 다음에 명제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진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반 아이들도 원장님 수업도 듣고 제 수업도 추가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도가 너무 이게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었었는데 작년에 원장님 반에서도 2명, 저희 반에서도 2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2학기 기말 대비할 때는 11명인가 12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확실히 조금 겪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신일고 아이들보다 사실 용문고 아이들이 숙제도 더 잘해오고요. 되게 성실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작년 신일고 애들이 조금 이게 약한 건가 아니면 용문고 애들이 좀 열심히 하는 건가. 확실히 지금 저희 용문 아이들 같은 경우 1학기 때 뭐 5등급에 와서 3등급 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오르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학교 분위기가 용문고가 일반고라서 확실히 하위권 아이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등급 받는 게 그래도 뭐 신일보단 쉽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등급 컷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권 같은 경우에 진짜 깔아주는 학생들이 많은 것 뿐이지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신일고하고 다름없이 조금 많이 경쟁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조금 이것도 시험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작년 1학기까지는 문제들을 단원별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1단원에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 2단원에는 항등식, 3단원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 그러니까 난이도별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복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페이지인데 여기서 막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말리는 거가 조금 많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2학기 때는 문제가 계단식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해서 있는 걸로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연도에는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단원별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첫 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3번일 수도 있고요, 4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는 쓱 봤는데 문제들이 조금 계단형으로 나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용문고 같은 경우에 단원별 배치였을 때가 그래서 학생들이 더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원별 배치가 되면 얘가 어떤 거가 킬러 문항이고 어떤 게 쉬운 문제인지를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반 같은 경우에 1등급부터 사실 5등급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시험 보는데 중간에 막히거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라고. 어차피 우리가 만점 맞으려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어떻게든 등급을 올리는 게 목표지 않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등급별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한 만큼에서 더 등급이 나올 수 있게 좀 효율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예상보다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걸로 나온지에 대해서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일단 확실히 문항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른 풀이들을 위한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일단 개념 수업을 할 때는 개념을 좀 촘촘하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 내신 대비나 아니면 지금 학기 중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제 빠른 풀이나 이런 풀이들을 조금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거에 맞게 지금 용문고도 내신 대비 교재를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확실한 건 근데 기본 개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기본 개념이 있어야 그래야지 응용 문제들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응용 문제에서 더 이제 심화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사실 1, 2월 달에 공부를 많이 해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좀 공부를 잘 해놨어야 됐고, 사실 성적 같은 경우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이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성적이 애들이 좋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1학기 때 성적은 겨울방학 때 얼만큼 공부했냐, 내가 겨울방학 때 얼마만큼 해놨냐, 아니면 선행을 내가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무래도 보면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 2를 한 3, 4번 봤어요. 그래서 이미 블랙라벨까지 겨울방학 때 다 보고 온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3월달 딱 들어왔는데 너 선행 어느 정도 돼 있니? 라고 했더니 저 선행을 안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요. 스타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1학기 중간고사는 성적이 좀 갈릴 겁니다. 근데 이게 기말 갈수록 조금 이제 성적이 다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게 좀 많이 바뀌는 거는 2학기 때 성적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반에서 지금 3등급이었던 애가 2학기 돼서 1등급 찍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성적이 1등급이 나온 친구가 있고요.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학 때 조금 열심히 해놨어야 됐고,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건 3월 달에 조금 열심히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수학을 공부해놔야 4월 달에 다른 과목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조금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용문고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응용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응용에서 응용 심화까지 일단 저희 반에서는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수업이 그래서 저희도 2트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일고반도 마찬가지고 고대부고반도 마찬가지고 용문고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 1회 수업은 학교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해가지고 그 내신에 맞춰가지고 내신 대비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신 대비 수업 이렇게 해서 주 1회 수업은 내신 대비 교재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로 나가고, 이 수업에서는 진도가 아마 여기는 복소수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부터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회차 응용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은 한 바퀴가 돌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회 정도 2회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월 금으로 조금 많이 듣고 있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월요일하고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 숙제 검사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거는 월요일 날 검사할 거라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월 1로 들어도 아마 숙제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는 개념 정리 및 유형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매일 테스트를 봅니다. 1일 테스트를 보고 30분 동안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 테스트 결과는 그래서 반평균이랑 그다음 맞은 개수 해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반에는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숙제검사 및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좀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될 거냐면, 학부모님하고 학생,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조교들이 이제 오는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교 계정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2개 가지고 조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학생들 숙제한 것들 올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숙제에 올라온 것들 틀린 번호들 나오면 그거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실질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숙제를요, 학생들한테 공지하는 거는 수업 전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일단은 숙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저희 아이는 숙제 이렇게 뭐 올라오거나 이런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 숙제를 안 한 겁니다. 저희가 매번 올려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너 올리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숙제 안 된 친구들은 이게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숙제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얘네들이 지금 숙제한 것들에서 틀린 것들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하시면 조교들이 전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마다 그래서 개별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는 사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클리닉을 지금 다 깔아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까지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건 수업 외적으로 해서 추가 클리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와서 공부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숙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질문이 많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외적으로 와서 질문을 다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기 중에도 더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이게 신일고 학생들은 야자가 있어서 사실 좀 부르기가 좀 그런데 고대부고나 영문고, 그 다음에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 클리닉을 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 클리닉을 2번 아니면 3번 정도로 해서 아마 시간표를 깔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부족한 친구들은 그때 와서 질문해라, 아니면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더 와서 질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도 받아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용문반에서 사실 맨 처음에 왔을 때 7등급이었다 요번에 3등급 찍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일찍 왔어요. 선생님, 저 4시 반에 와서 질문해도 돼요? 4시 반에 와서 질문해도 돼요? 하면 그 친구 4시 반에 와가지고 질문 매일매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등급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시에 수업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보통 한 4시 전에 와서 좀 출근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좀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질문을 다 받아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다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저희는 단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 놔서 카톡으로 질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카톡을 보내줍니다. 그냥 풀이만 딱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로 해가지고 풀이를 이제 해설까지 해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풀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수업은 다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날 졸아가지고 이 부분을 못 들었어,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이 너무 이해 안 됐어 라고 하면은 그 수업에 대해서 다시 자서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모든 수업에 대한 영상을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솔직히 극상위권이다라고 하면은 원장님 반에서 수업 듣는 걸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반 수업에서 이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저 수업 같은 경우에서 제 수업에서는 사실 29번, 30번, 20번, 21번을 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저의 목표는 지금 전체 학생들이 2등급 이상, 1등급이나 2등급, 최소한의 얘네들이 한 공부한 만큼 등급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극상위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를 수 있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2학년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많이 성적을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3, 4등급이었던 애들이 2, 3등급이 나오고 1등급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저희 반에서도 원장님 반으로 전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반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선행이 좀 안 된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는 거가 일단 목표입니다. 근데 저희 반에서도 근데 조금 받기 힘든 친구들은, 선행이 전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상담하면서 이왕이면 좀 기본반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선행은 한 번 한 친구들, 최소한 한 번은 들은 친구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행이 전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 아니면 저희 아이는 너무 이게 좀 수학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제 소수정예 반에서 이렇게 들게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신일고하고 그 다음 용문반하고 합쳐가지고 한 10명 가까이를 소수정예 반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여기 앉아 있어 봤자 그냥 앉아 있는데 이해는 하나도 안 되고 애는 힘들어하고,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는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도 진단하면서 누구야 이왕이면 우리가 좀 이게 좀 어려우면 소수정예 반에서 듣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우리 아이는 어디에서 듣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면 진단평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평가 보고 어디서 듣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별 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1등급부터 5등까지 다 몰아둘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마 지금 올해 지금 신일반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심화 응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주 1회는 저한테 듣고 한 번은 원장님 반에서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신일하고 그 다음에 개성고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내년 목표는 아마 이제 신일, 용문 요 정도가 용문이 더 내년부터는 추가가 될 거고, 아마 고2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서는 일부는 그래서 심화 수업을 한 번은 저한테 한 번은 원장님 반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반도 개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용문고가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실까요?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없으시면, 혹시나 뭐 또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이렇게 조금 우리 아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싶으시면은 진단평가도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아마 토요일은 저희 원장님, 이제 영어과 원장님께서 이제 총괄적으로 다 해주실 거고요. 나머지 요일은 다 수학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학관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가지고 윤현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문현아 강사입니다.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용문고 돼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용문고가 나는 왜 됐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보면은 국어만 비교해 보면 국어가 그래도 용문고는 쉽다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제가 이 첫 페이지 펼치기 전부터 얘기하는데 용문고 아이들 분위기 타면 공부 안 해요. 최상위권만 해요. 그럼 용문고는 언제 공부하냐? 시험 기간 2주 전에. 2주 전에 자료 와서 뭐 달달달 외운다? 안 통하거든요. 고등학교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선배들한테 들었는지 용문고 국어는 쉽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네 저는 일단 저를 소개하자면은 뭐 경력은 15년 차 이렇게 돼서 모든 고등학교들 선nhập을 다 해봤고 서울대 입시 뭐 면접 뭐 자소서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거쳐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소서도 많이 축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만 잘 따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표는 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대학을 가려고 지금 여기 와서 이 설명도 듣는 거잖아요. 내신을 왜 정리를 합니까? 내신을 왜 땁니까?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는 어찌됐든 간에 원서 넣으면은 뭐 뺑뺑이 돌리든 어느 학교든 다 저절로 가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저절로 가지나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는 시험 끝나기 전, 또 시험 보기 전, 시험 후 뭐 공부를 안 한다고 저는 1대1로 상담을 해요. 너 남아봐. 너 카페 데이트 좀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목표도 선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왜 내신을 공부해야 되니 이렇게 반문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시를 많이 해봤다는 거가 저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전문 분야니까 당연히 잘 하겠죠. 네, 이만큼 보여드리고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내신을 잘해서 수시 지원을 하느냐. 아직 이제 대학 입시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썰을 풀어놓지 않았는데 지금 내신은 우리가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전에 9등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건 조금 더 많아지긴 했어요. 그쵸? 10%니까. 근데 과연 대학교에서는 그 10% 1등급을 다 그냥 1등급으로 받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최상위권을 걸으려고 지금 대학교에서도 학교별 고사를 보겠다. 면접을 더 좀 초밀하게 하겠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더 불리겠다. 이런 말들이 좀 들려오거든요. 일단은 뭐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제 조카가 있어요. 저는 자식이 없고 제 조카가 있는데 서울대를 최종적으로 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떨어졌는데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수능 최저 다 맞췄어요. 그리고 전교 1, 2등을 계속 했어요. 전교 1, 2등을 계속 했는데 서울대를 왜 못 갔느냐. 수능 최저까지 다 맞췄는데 수능 최저를 하필이면 국어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막판에 국어에 대한 열심히 제가 푸시업을 했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최저는 딱 맞췄어요. 근데 이제 면접이죠. 면접을 정말 열심히 시키고 연습도 시키고 다른 선생님한테도 시키고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도 부탁해서 시키고 제가 또 하고 그랬는데 정말 잘했거든요. 연습할 때는 말문이 가서 탁 막히더래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너무 떨려가지고. 얘가 그리고 좀 활동적이거든요. 학교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접이라고 하는 긴장감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첫 시험인 거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포기하고 연대 다니면서 지금 신나게 놀고 있어요. 4월에 군대 간다고 해서 그래 놀아라. 그래서 용돈만 지금 열심히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연대가 저희 집 쪽에서 조금 가까워서 저희 집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목표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연고대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단 내신이에요. 서울대는 전 과목이 들어가죠. 국어만 잘해서 수학만 잘해서 못 가요. 저는 국어만 강조하지 않아요. 국어만 상담하지는 않아요. 물론 주로 국어를 상담하죠. 근데 국어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국수영 3개를 만들어라 해요. 국수형 3개가 밸런스를 맞춰서 대학 입시를 향해서 가야지 나는 수학만 팔래?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만 팠거든요. 국어 잘 못했습니다. 영어 못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해서 돌아서 국어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대학이다. 어쨌든 수시 지원을 해서 대학을 가든 정시 지원을 해서 대학을 가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용문고는 내신 대비가 교과서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수능 대비가 좀 부족해요. 그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조금 변화는 있어요. 조금 변화는 있어요. 1학년도 조금 변화가 있었고 2학년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교과서 중심이지만 자꾸 학습지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시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학교에서 욕심이 좀 있구나. 이런 게 학교에서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시 지원은 상위권이고 그리고 수시에서 상위권에서 조금 부족하는 2등급 아이들, 3등급 아이들도 보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학교를 레벨을 올리려면 정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수시도 준비하면서 정시도 준비하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시를 지원하는 준비 기간이 용문은 짧아요. 별로 없어요. 고3 가서도 고3에서도 수능 대비를 해주는 수업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수능 대비는 각자 알아서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지역 부모님들이 자꾸 대형 학원, 큰 학원 자꾸 이제 대치동으로 보내고 뭐 분당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국어만큼이라도 저는 고3 수업에 가깝게 수능에 가깝게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수시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일단 내신이에요.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을 잘 따라. 1학년 때 무조건 내신을 잘 따고 비내신 기간에는 각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방향을 정해서 해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방향을 정했냐면 세밀한 시험 범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내신 대비 문학 들어가고요. 비문학 독서 들어갈 거거든요. 비문학 독서 2학년 때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1학년 때 기초를 쌓아야 2학년 때 되고 2학년 때 많은 걸 접해봐야 3학년 가서 풀어지거든요. 3학년 가서 고3 수능을 대비한다? 늦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많이 늦어요. 1학년 때부터 비문학 독서 차근차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용문고는 비문학 독서를 많이 안 시켜요. 딱 2학년 2학기에 한 번만 해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문고는 1학년 때부터 저는 시켜요. 근데 선생님 이거 내신하고도 상관없는데 해야 돼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너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너 내신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신도 자신이 없어요. 내신도 그렇게 질문 안 하는 아이가 3.5등급, 3.8등급 이렇게 되면 국민대도 못 갈 수 있어요. 건대는 갈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떤 아이를 상담했어요. 어떤 아이를 상담했는데 성적이 4등급 초반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인데 상담을 하면서 또 이렇게 되면 숭실대도 못 가. 숭실대가 어디 있는데요? 이 인상을 쫙 찌푸리면서 이제 시작인데요.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 무시했다라고 학원을 바로 끊더라고요. 방향성을 정해주려고 한 건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방향성 정해주면서 상담을 잘 했어요. 근데 엄마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학원 선생님이 나 무시했다고 해서 안 다닐래. 이렇게 되면서 국어를 조금 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국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친구들끼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좀 희한하게 돼요. 시험범위 아닌 걸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나눠지고 점수차가 벌어지는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부분하고 비슷하게 모양을 해놓은 거는 수능하고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수업을 하지는 않는다.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는 이런 부분을 다듬어서 2학년 내신 대비, 2학년 내신 대비입니다. 1학기, 2학기. 이게 고스란히 3학년 가서 썰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서 우리 목표는 항상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어 하나라도 하자가 아니라 수학 하나라도 하자가 아니라 국수영 3개는 해야 돼요. 3개는 해야 4년제 넣어요. 거기다가 탐구는 아무리 늦어도 2학년 2학기 때도 탐구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오기는 해요. 수능 점수는. 내신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내신에서 좀 처지더라도 탐구 영역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수능 쪽으로 파면은 정해서 두 과목 정해서 하면은 성적은 나와요. 근데 국영수 같은 경우는 기초를 1학년 때부터 소홀히 한다 그러면 3학년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터져요. 지금은 이제 수능은 9등급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3학년 가서 열심히 한다?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시간에서 쪼들려. 문제도 안 풀려.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 계속 문제점만 돼요. 계속 문제점만 돼요. 국어만 얘기하면 그래요. 비문학도 안 돼. 고전문학도 안 돼. 1, 2학년 때 고전문학도 배워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시험 기간에만 살짝 외우고 하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해석도 안 돼. 문장도 이해가 안 돼. 어휘도 안 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어휘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엉뚱한 답을 써요. 3학년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터지지 않거든요. 1, 2학년 때 정말 가장 열심히 하는 거고 3학년 때는 슬슬 문제 풀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조금씩 하는 거예요. 1,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고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1학년 때 빡세게 하고 2학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듬고 3학년 가서 계속 문제 풀이 하면은 자기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3학년 때 가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학년 때 정말 빡시게 해야 돼요. 빡시게 진짜 1학년 때 열심히 해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능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문고 이제 재작년 시험 범위가 되거든요. 2년 전에는 상하가 국어책이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넣는다는 게 깜빡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학교 목차거든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해놓은 게 2사단원, 중요단원이에요. 근데 2사단원을 딱 중요단원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이쪽은 문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1단원, 4단원이죠. 지금 여기는 2단원 문학이 중점적으로 돼 있어요. 2학기 때도 지금 여기 2단원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데 현대문학 중심 1학기 때, 2학기 때는 고전시 중심. 그러면 고전시는 여름방학 때 정말 빡시게 시키면 돼요. 그리고 중세국어 빡시게 시키면 되는데 문법이 정말 어렵게 들어가져 있어요. 1학기 때요. 4단원에 지금 2개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의문의 변동 하나 들어갈 것 같고 뒤에 이게 조금 나와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작년 시험범위거든요. 작년 시험범위인데 이게 4단원의 1, 이게 4단원의 2. 대부분은 용문고는 4단원, 한 단원의 전체 소단원을 전체 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문학 중심이었는데 이때는 보기에서 교과서 외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때는 교과서 외 작품이 한두 개밖에 없었고 선택지 있죠. 이따 문제 보여주겠지만 1, 2, 3, 4, 5에서 외부 작품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변별력 있게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유법을 대입하는 거 중학교 때는 쉽죠. 근데 고등학교에는 그거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놓치는 부분들이 평상시에 귀동량인 거죠. 평상시에 듣고 연습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응용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좀 요약을 해봤는데 킬러 문제는 그렇게 막 이거 어려워. 전교생이 다 틀렸어. 이런 문제는 좀 없다. 그래서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에서 변별력이 없는 거지 밑에 중하위권은 변별력 쫙쫙쫙 벌어져요. 용문고는 상위권 아이들하고 중하위권 점수가 차이가 나요. 상위권은 어찌됐든 간에 100점에 가까운 점수여야 돼요. 그래야만 최상위권 4% 안에 10%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이라고 해서 10%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최상위를 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15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 4년제 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10개 손가락, 15개 손가락이 한다면 스카이, 서성한 이렇게 짜자작 보여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비내신 기간에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요. 입시에 대해서. 니네가 입시를 알아야 된다. 니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찾고 설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단순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도 3분의 1은 됩니다. 그걸 풀어내야 상위권에 들어가겠죠. 자, 2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막판에 프린트를 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점수 깔고 갔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안 본 친구들은 자, 제가 점수를 봤는데 13점 나왔더라고요. 야, 13점이 어떻게 나오냐? 도대체 13점 소수점 찍어서 13점 뭐야?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말아먹고 기말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예요. 13점, 자기도 너무 황당하대요. 자기는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저는 읽고 문제 풀었어요. 공부도 했어요. 근데 이 점수가 왜 나왔을까? 모르겠어요. 밀렸었나? 밀렸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럼 이건 밀렸었기 때문에 너는 이 점수인가 보다. 잘 해보자. 그래서 밀려 쓰지 않도록 걔는 컴퓨터 마킹하는 것도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점수가 기말고사에는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신난 거예요.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근데 너 13점이 어떻게 나오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는 풀었다라고 하는데 야 13점의 점수는 내가 가르치면서 처음이다 정말. 이런 적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확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험지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공부를 나한테는 했다라고 했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기동력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핵심을 짚어주니까 그것은 외우면 되고 조금 응용을 하다 보니까 연습 문제 풀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문제집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것만 충실하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요. 근데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023년 대비 2024년도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비 올해도 조금 손을 대겠죠. 교과서가 바뀌어서 교과서 중심으로 내기는 하겠지만은 작품이 조금 어려운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 소설을 이해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극문학도 있는데 이것도 시대적 배경 1970년대를 좀 잘 좀 이해를 해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시대극을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는데 그 시대에 남북 간의 관계 이런 거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땅굴이 진짜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작품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배경 있죠. 그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작품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자 뒤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데 문학입니다. 문학 쉬운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이 문학 개념어예요. 문학 갈래별로 특성이에요. 이걸 모르면 문제를 또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작품을 설명해 주잖아요. 작품만 그냥 달달달 단수 남기를 했어요. 단수 남기를 하면은 이런 문제는 못 푼다는 거죠. 이런 문제 못 푼다는 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말을 또 못 알아들어요. 또 자본주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를 또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적인 부분이 많이 부딪혀서 어휘를 정말 많이 설명하거든요. 문장의 이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음성상징어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성상징어를 몰라서 못 풀고 자 여기는 시입니다. 시를 본인이 해석해서 이런 거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배점도 3.8점이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써져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2학기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고전시가 나오겠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만 예시만 들어준 거지 2학기 때 시험지, 1학기 때 시험지 뭐 중간 기말 거 보면은 여기에 현대시, 고전시, 현대시, 고전시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소설의 한 구절 있죠. 소설의 한 구절도 놓아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런 문제에서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이제 점수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계속 설명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서술자 개입 때문에 한 친구가 문제를 놓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형상화라는 말이 있죠. 이 형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에서는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래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법, 시각적 심상이나 아니면 은유법이나 대유법이나 이런 표현법을 가지고 와서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게 형상화거든요. 근데 형상화를 몰라서 틀리는 부분.
어떤 친구는 허구적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레벨 반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레벨 반을 저도 만들고 싶어요. 최상위 아이들만 모아서 학교 상관없이. 그걸 예전에 해봤거든요. 최상위 아이들만 모아놓고 학교 반이 아닌데도 얘네는 제가 조금씩만 손 대고 1대1로 불러서 진도 나가고 문제 주면은 다 알아서 풀어요. 그리고 최상위 아이들은 그렇게 조금씩만 건드려줘도 자기 점수 유지해요. 이것은 나중에 진행할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부분들 여기서도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토를 여기다 달아놨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서 이것은 헷갈리지 않게 풀었었던 분들 샘플 보여드린 거고요. 점수는 똑같은데 이 문제를 거의 다 틀렸어요. 이 친구도 틀렸던 부분인데 이 친구도 상당히 잘한 친구인데 틀렸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시험 범위는 문장, 성분, 문법 요소, 피동사동이에요. 피동사동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뜬금없이 부사어가 나와요. 저는 다 해줬어요. 문장 성분을 해줬고 부사를 어떻게 고른지 해줬고 근데 그게 주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한 귀를 듣고 쓱 내보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부사, 필수 부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품사도 알아야 되고 문장 성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장 성분은 우리 아이들이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다 배우거든요. 근데 뭐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포맷이 깨끗하게 돼서 와요. 그래서 새롭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기억이 나니 안 나니 그러면 몰라 우리는 문법 안 해줬어요. 근데 다른 애들 물어보면 그 학교 문법 해줬거든요. 문법 해줬는데 본인은 문법 하나도 안 배웠대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문법은 다 그냥 쉽게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하는데 3월 달에 품사부터 해야 의문의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신 대비.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품사와 문장 성분을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툭툭 한 번씩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 뭐지? 그러다가 멘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교과서 바뀐 거거든요. 제가 문학편하고 문법편을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거 3단원은 버릴 것 같아요. 아이들이 투표권이 아직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매체가 비추는 세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법하고 매체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할 것 같고 1단원하고 2단원인데 1단원에서는 하나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방백이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매체하고 매체만 연결해서 1, 3단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문법은 이게 정말 이게 첫 해라서 교과서가 바뀐 첫 해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점치기도. 문학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1단원이 들어가게 되면 1단원에서 2단원에 1, 2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엇박자가 소설이 조금 어려워요. 말 그대로 엇박자인데 이게 차이하고 다름의 차이가 뭘까요? 너와 난 달랄까요? 너와 난 차이가 있어가 맞을까요? 이런 어휘적인 거거든요. 소설인데. 그리고 아까 파수꾼 얘기했었죠. 이게 1970년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여서.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고 우리가 평화통화기를 하겠다. 땅굴을 발견했는데 거짓말로 속이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시대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이솝우화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늑대 지키는 소년 있죠. 그런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그런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인데 엇박자 D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시험 범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의 1, 3단원은 2학기로 기말고사로 넘어가든가 4단원의 1이 문법이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문의 변동을 하려면 품사 알아야 되고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합성어, 파생어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문법 반절이에요. 문법 반절이고 또 이게 피동사동 들어가는 또 문법 반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서 중세국어 빼고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중세국어 빼고 다 들어간다. 근데 얘네 학교도 지금 문법은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문법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난해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올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이제 학교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 관련된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소설하고 장문은 먼저 해요.
소설은 들어갈 거니까 희곡도 들어갈 거니까 배경지식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론을 다룹니다. 아까 문제 봤었지만은 용어 개념, 그 다음에 갈래별 특성. 여기는 희곡이거든요. 희곡하고 시나리오하고 비교할 거고 희곡하고 소설하고 비교할 거고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고 이런 거 쪽지 시험 보고 지각하면 질문해요. 잠깐 서 있어. 질문하고 그리고 지각한 만큼 남깁니다. 지각한 만큼 남기는데 우리가 딱 9시 반까지 끝나고 10시 이후에는 못 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신나요? 10시 이후에는 못 남긴다니까? 저는 남겨요. 어떻게? 카페 가요. 카페 갑니다. 그래서 너는 내 시간을 뺏었으니까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는 거야. 그래서 음료수를 네가 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료수는 네가 사. 그래서 앉혀놓고 지각한 만큼 공부를 시키든 숙제를 안 해온 만큼 숙제를 하고 가거나. 선생님 오늘은 진짜 가야 돼요. 왜 진짜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 걸어. 엄마랑 통화해요. 어머니 지금 바쁘게 가야 되나요? 뭐 제사 있다고 하는데 제사 뭐 없어도 돼요. 이렇게 뭐 가서 음식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래서 30분 40분만 공부 더 시키고 보낼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너 왜 거짓말해? 자, 데이트 비용은 네가 내. 그래서 아이들하고 데이트하러 카페로 갑니다. 시험 기간에도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그럼 카페 가자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좀 단도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에 문제를 제가 이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부분들을 문제를 편집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클리닉은 첫 주는 배운 게 없으니까 못하겠죠. 그 다음 주부터는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문법 첫날 들어갈 거거든요. 문법 첫날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법은 계속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끝날 때까지.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에 들어갈 문법을 5월 달에 끝내요. 그러니까 5월 저 한 달 쉬고 올게요. 그럼 문법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위권에 진입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쉰다라고 하는 것은 뒤처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빡세게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빡세게 시킬 각오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1학년 때 빡세게, 2학년도 빡세게, 3학년은 느슨하게, 여유롭게. 왜? 나는 준비가 됐으니까. 1, 2학년 때 빡세게 해놔야 3학년 때 가서 정말 여유롭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3학년 때도 3년 내내 빡시게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 빡시게, 그 다음에 3학년은 여유롭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내신 대비는 더 치밀하게 좀 합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을 많이 하는데요. 시험 범위 세밀하게 분석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추가로 나눠주는 부분들. 그리고 시가 아까 있었는데 시가 하나만 들어가진 않아요.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에 있는 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2학기 때는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전에도 학습지를 줬었잖아요. 그렇고 그렇게 됐고 학습지 말고도 실제 시험에서 외부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는 비내신 기간에 모의고사를 다룰 겁니다. 모의고사를 다루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배경지식 넓혀가는 거고, 교과서 문법은 이론적인 부분들까지 시험 기간에는 품사하고 형태에서는 못해요. 시험 기간에는 의문의 변동만. 배경지식을 우리 아이들은 먼저 해놓고 뭐 신규생이 들어오면 의문의 변동 시작하는데 용어 모르면 네가 공부해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4월에 보내요. 4월에 보내는데 의문의 변동을 하는데 우리는 문제 풀어. 얘네들 문제를 잘 푸는데 엄마 진도 다 나갔대. 문제 풀어. 이렇게 됐는데 보충을 안 해주시나 보충할 여력이 없어요. 왜? 지금 있는 아이들 나는 성적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내 새끼 끝까지 가자. 내 새끼 3학년 가서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거에 잔소리를 좀 해요. 근데 4월에 오는 학생은 좀 미안하지만 얘는 한 달 듣고 나갈 수도 있구나. 마음이 한켠이 좀 비어나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새끼 품고 가는 거 부모님 마음처럼 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 정말 빡시게 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스파르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빡시게 시키는데 또 시험 끝나고 나면 조금 느슨하게 갔다가 한 주만 느슨하게 갑니다. 고등학교는 한 주만 노는 거다. 근데 학원에 와서 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놀아도 학원에 와서 피자 먹고 놀자. 그리고 공부는 1시간이라도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반복학습하고 과제 제시하는 거하고 확인학습해서 과제는 제가 편집해서 문제 100문제씩 던져줘요. 그리고 확인학습 시간에는 시간이 2시간이 있거든요. 시험 보는 시간을 문제 주고 문제 푸는 시간을 재라고 하거든요. 우리 1학년들은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중학교 때만 생각하고 국어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다. 국어는 빨리 풀 수 있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용문고도 작년에도 있었어요. 마킹을 못해서 끝에 두 개 정도인데 뭐 빨리 거두라고 하니까 휙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2개만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울며물며 쫓아가도 안 돼요. 마킹 못했으면 교무실까지 쫓아가라. 제가 그러거든요. 교무실까지 쫓아가서 뒹굴어라. 그리고 아이들이 막판에 수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시간은 촉박한데 잘못 마킹했어. 그래서 옮겨 적으려다가 나머지를 다 기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문제를 포기해라. 그냥 한 문제 포기하고 그냥 끝까지 마킹하고 내라. 그렇지 않고 중간에 답지를 뺏겼다. 그러면 시험지 들고 컴싸 들고 무조건 쫓아가라. 선생님이 안 낸다고도 무조건 쫓아가라. 그래서 교무실 가서 들어 누워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서술형을 썼어요. 저 아무도 안 만났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발 가서 울어라. 이렇게 해서라도 점수를 따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조금 오류가 발생이 되면 저는 대본을 써줘요. 이렇게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선생님한테 답을 유도해. 네가 따지지 마. 왜냐하면 선생님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기분 나쁘게 따지면은 될 것도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오류도 찾아내서 질문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내신 대비는 아이들한테 좀 점검을 시켜요. 이렇게 이제 종이 A4로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걸 틀렸는지, 어느 분야를 틀린지, 문법도 어느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어휘를 틀리는지 아니면 배경 지식이 이해가 안 되는지 어디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모의고사입니다. 비내신 기간에는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풀려요. 그래야만 2학년 내신 대비가 준비가 돼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1, 2, 3, 4, 5에 나오는 선택지를 찾고 판별해봐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찾고 보고 판별해보고 이렇게 이해되는 거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문학, 2학년 2학기 때 비문학 미리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는 계속 숙제 갑니다. 비내신 기간에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바빠요. 이것도 시키고 면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리고 최종 문제는 이렇게 다 편집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숙제도 이렇게 편집해서 나가고 확인학습도 이렇게 편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의시험을 몇 번 치르게 됩니다. 모의시험을. 그래서 시간 안에 30문제 풀기. 시간은 우리 원래 시험 시간 50분이거든요. 저는 50분 다 안 줘요. 30분에 30문제 풀기. 왜? 시험 범위가 전체를 안 나왔고 다 배운 내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마킹 안 하지. 그리고 어려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분에 30문제 풀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못 풀죠. 처음에는 못 푸는데 조금 지나면은 30분에 30문제 다 풀고도 남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압박은 1학년 때부터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3학년 가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문제 난이도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2학년 때도 용문고는 2학년 때 내신도 문제 난이도가 달라져요. 1학년 때보다 난이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아지고 시험 범위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연습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제 수업은 좀 다른 선생님이랑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일요일 끝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다른 거랑 뭐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맨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6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9시 반까지 진행하고 여유로운 30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남겨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퇴근길에 카페 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한 반에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게는 10명도 되고요. 적게는 뭐 6명도 되고요. 근데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15명으로 제한하지 않을까. 혹은 강의실이 넘다면은 20명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전달이 잘 됐나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콕 과학학원 과학선생 이승희라고 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용문고 1학년 통합과학 여러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주로 목동 지역에서 고등부 내신 그리고 수능 위주로 주로 강의를 20년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노력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강사라고 자부합니다. 노력하는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달라진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행 9등급제로 진행을 했는데 2022 개정부터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내신 5등급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1등급 맞기가 원래 4%였는데 10% 안에만 들어가면 1등급을 맞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편안히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누적으로 100%까지 있습니다. 1에서 5등급까지 있고요. 절대평가 그리고 상대평가, 이렇게 절대평가 A에서 E까지, 상대평가 1에서 5등급까지 병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학 제공 방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학에 제공되는 것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제공이 됩니다. 보통교과, 사회과학, 융합선택까지는 이것이 통계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예전에는 그냥 1등급 맞는 학생이면 대학에서 느끼기에 그냥 1등급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5등급으로 바뀌면서 과목 평균에 따른 점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얼만큼 쉽게 출제되는 학교인지, 고등학교가 얼만큼 어렵게 출제를 하는 학교인지가 대학에서 판단이 설 테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만큼 똑같은 1등급이지만 어떤 1등급인지, 진짜 잘하는 1등급인지 좀 떨어진 1등급인지 요것까지도 대학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 과목이 좀 과학 선택 과목이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변해서 통합과학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1년 동안 진행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예전에는 책이 한 권이었는데 지금은 통합과학 1, 2에서 1학기 때 한 권, 2학기 때 한 권, 이렇게 책이 두 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책이 나뉘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용이 더 추가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학습량이 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2학년 때는 무엇을 하느냐?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1년 동안 물화생지 1을 진행을 했었는데 2022 개정 때는 물화생지를 2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동안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습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진로 선택 과목도 아이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 일반 선택 과목, 이게 또 중요한데, 일반 선택 과목 아이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다 수강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해서 수강하면 되는데, 자기가 무슨 대학을 그리고 무슨 과를 지망할지를 반드시 유념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말씀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책이 한 권에서 두 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출제 영역으로 또 바뀌었죠, 통합과학이.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실험이나 자료 해석, 그리고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사고력이 요구되는 것까지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도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앵커학원에서는 통합과학 내신 대비 당연히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충실하게,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열심히 할 테고요. 그리고 이거 충실한 대비에 의해서 수능까지 고3 때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수능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앵커학원에서 준비한 통합과학 수업은요, 주일에 3시간씩 진행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확인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이 확인학습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필수 암기 테스트. 통합과학 외워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무작정 외우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 진짜 외워졌는지,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게 판단을 할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문제를 봐서 이 아이가 진짜 단순히 그냥 암기를 한 건지 이해하면서 따라온 건지를 제가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완결이 되면 조금 더 심한 내용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수업은 토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본 수업 3시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확인학습 시간은 아이들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다르게 아이들과 제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재는 저희는 자체 교재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때는 당연히 조금 더 자체 교재, 근형보다 조금 심화된 문제들, 그리고 각 학교에 맞는 내신 문제들, 아니면 충분히 따라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비까지 가능하도록 열심히 자료 준비 그리고 제공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제 번호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자신 있게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용문고 1학년 앵콕학원 과학강사 이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혹시 지금은 유진 선생님 안 계시지만 저한테 영어 관련된 거 물어보시면 되고요. 뒤에 국어 선생님, 뒤에 수학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그 담당 선생님께 연결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전까지 꼭 과학 영상 올려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